12월 9일 금요일 황jan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금요일이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오후에 대통령 탄핵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3시에 탄핵과 관련 표결을 한다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좀 늦게 올 거고, 또 의사 진행 발언이나 자유 발언, 또 탄핵에 대한 일부 친박 의원들의 방해, 이런 부분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표결이 과연 몇 시에 이루어질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늦추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은요. 자, 탄핵 때문에 물러가라고 퇴진하라고 하는 사람들, 탄핵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지는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들이나 쌍방이 다 정신적으로 내상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탄핵 힐링, 정치인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행태로든 이 존재함으로써 무언가가 잘 되어 갈 것 같다라는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저는 의무이자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혐오감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인이 정인들에게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 혈압이 올라서 TV를 깨버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정치인들 중에서 전부 차례로 대통령이 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기 전과 된 이후에 가족 간의 어떤 사소한 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주변을 단속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태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고도 저럴 수 있을까? 나를 대통령 시켜준다 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부패하고 관계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쯤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요,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많이 자문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정치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YS와 DJ가 그 험한 유신 시대와 군사 정권 시대를 거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식들을 단속하지 못해서 대통령까지 되고도 더 큰 명예욕을 가지는 것, 내지는 대통령까지 되고도 주변에 줄줄이 비리 혐의로 깜빵에 가는 것을 단속하지 못했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대통령 되고 좀 깔끔하게만 했으면 역사에 이름이 남을 건데 어찌 저러다 가는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그나마 YS나 DJ는 선수들이어서 그 정도 사고밖에 안 난 것이고, 그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워낙 부지런하고 또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탄핵을 당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지금 탄핵을 당했다가 기사회생했거나 오늘 탄핵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때요, 아버지의 후광, 그 외에 왜 박근혜인가? 다른 정치인과는 달리 말과 행동이, 즉 언행이 상당히 단정하다. 그래서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등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좀 가벼울 수 있나, 내지는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이해에 몰두할 수 있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족도 없고 오직 부친의 명예만을 다시 본인이 더
완성을 하겠다. 부친이 이루지 못한 걸 살아서 본인이 완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충만해 있고, 국가와 결혼한 마치 엘리자베스 여왕을 연상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국민들은 긍정적인 외관상에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고 밀었을 겁니다. 가족도 없는 사람이 부패하면 뭘 부패하겠느냐. 더 나아가서 본인이 외부적으로 항상 단정하게, 용모부터 단정하고 은행도 단정하고 저런데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를 벌이겠느냐. 그래서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해외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마는 최태민 문제나 정윤회, 최순실 문제가 있지만은 그건 뭐 본인이 살아온 과정에서의 문제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역대 가장 국민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부패와는 선을 긋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다스려 갈 거다라고 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야구는 지난 대선에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됐죠. 박근혜니까 가능했고 나머지 후보 같으면 다 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초부터 3인방이 설치니 정윤회가 설치니 이야기가 한간에 파다했고요. 인사에서 여러가지 실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초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대통령 2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영 어설픈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져도 그래도 다들 이해를 하고 세월호 위기가 오기 전까지 65% 굉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행태로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비서실장이 일주일에 2번 보거나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다. 3인방을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는 수석이나 비서실장도 연결이 안 된다. 심지어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날도 연결이 잘 안 됐다. 대통령이 관저에 있기를 즐기고 본관으로 출근을 하기를 꺼려했다. 관저에서 혼자 있으면서 TV를 보고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창밖을 보는 일을 즐긴다. 그리고 그 관저에는 최순실이 무시로 떠나들었고 3인방과도 대통령과도 의논을 했다. 자, 그러면서 최고 실세인 조윤선 정무수석이 1년 동안 못 봤다. 또 청와대 안보실 산하의 어떤 수석을 11개월간 못 봤다. 또 경제부 장관은 1개월간 못 봤다. 여기서 못 봤다 말은 독대를 못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되어서 독대를 해야 솔직히 말하면 주변의 눈치를 안 보고 보고하는 장관이나 수석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있는 데서 말해라 그러면요. 자기가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개혁하자거나 바꾸자거나 어떤 자기 소신을 담은 이야기를 하면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건데 이 독대라는 부분은 저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YS나 DJ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독대를 즐겼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어떤 장관은 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DJ를 저 국무회의가 끝나고 잠깐 뵙겠습니다 하고 국무회의 끝나기 전에 이야기하니까 DJ가 그럼 나중에 제 집무실로 오세요.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집무실로 갔다는 겁니다. 미리 쪽지도 안 넣고 미리 전화도 안 해도 국무회의를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들어올 때 옆에 가서 긴히 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시간을 내줬다는 겁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욕은 많이 먹어도 참모들과 맞담배 하면서 끝장 토론도 청와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너무 부지런해서 6시, 7시에 관제에서 본관으로 등청을 했습니다. 9시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도 많은 자리들을 했고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안가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대통령은요,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고독을 즐겼습니다. 대통령이 혼밥족입니다. 대통령이 수석이나 장관을 만나서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통령을 독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2015년 1월 12일이니까 꼭 대면 보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고 옆에 배설한 수석들이나 장관들을 쳐다봅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거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업무 파악이 됩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테인이 원격 의료인부터 시작을 해서 통일 대박이니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는 거니 그러다가 갑자기 180도 턴해서 또 싸더니 위안부 문제 타결이니 하는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책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대통령이 되고서도 한마디로 이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하겠다라는 소명의식이 저는 박 대통령한테 과연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최태민이 출입하던 집으로 최순실도 출입한다.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치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사람을 믿으면 실망한다. 지금 뭐 안타까워하는 사람, 마음이 짠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련을 버리면 짠하지도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원래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외견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가 전부 속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본 모습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였지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실체를 갖다가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솔직히 박 대통령의 이런 면모들을 지적한 언론이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저는 박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야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핵 사태에서 탄핵되자마자 적각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것인가? 빨리 선거하면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선거를 빨리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야권으로 무슨 정권이 교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거를 빨리 하지 마라 이런 저열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검증을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경우를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 개개인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문재인 바, 이재명 바, 박원순 바, 안철수 바, 반기문 바 전부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평범한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98%나 99%는 평범할 겁니다. 아니 99.9%는 평범한 국민일 겁니다. 0.1% 아니 0.0001% 정도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A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A가 되든 안 되든 솔직히 말하면 A가 되든 B가 되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만원짜리 로또 복권 하나만도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복권을 안 사봐서 로또가 만원인지 5천원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 복권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완전히 적은 확률이지만은 붙었을 때는
대박을 할 수 있는 기대라도 주지만은요. 정치인은 여지없이 지금까지 확률로 보면 거의 확률 100%로 기대를 배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희망을 품는 것만큼 헛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요, 고달프고 삶이 어렵고 또 수입이 줄어들고 내가 실업자고 내가 낮은 정말 일같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 미래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정치인에게 투영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어느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기대를 실현시켜 준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절대 드림을 감트루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드림을 나이트메어, 악몽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정치인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요,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더욱 검증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심과 의혹을 품고 적당히 거리를 둔 채 그들을 지켜보다가 충분히 검증했다 싶었을 때 한 표 던져주는 정도로 만족하고 내가 찍었다고 해서 빠가 돼가지고 쫓아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누가 오늘 아침에 블로그에 댓글을 썼더만요. 황 소장 말은 똑바르게 잘하는데 정치하지 마소. 정치회가 출세하기 틀려서. 제가 정치한다 했습니까? 저는 기성의 정치에 붙어서 정치 안 합니다. 그럼 황 소장이 뭐 한다라는 정치, 새 정치, 길도 멀고 험할 건데 가봤자 대도 안 할 건데 저리 미련을 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일 중에서요, 남이 생각하는 일들을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항상 부딪히고 싸우면서 살아왔고요. 그랬으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않냐 이야기하겠지만은 제 유일한 자부심 하나는 제 자존심을 굽히면서 빌어먹고 살거나 빌붙어서 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인간들에게 빌붙어서 살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솔직히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부분에서 성공해서 도둑놈이 되느니 실패해서 청빈하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위로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 위로를 안 하기 위해서 나도 오두막을 하나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뭐 제가 하는데 동참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저처럼요, 믿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의 가치와 어떤 사람의 이상을 지지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박근혜를 배신했다고 요즘 장안에 오징어처럼 씹히는데요. 오징어는 씹으면 맛이나 있겠지만 저를 씹으면 쓸 겁니다. 왜? 제가 씹는다고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숱한 사람이 엄청난 욕을 하고 엄청난 방해를 해도 이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뚜벅뚜벅 갈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믿지도 말고 항상 의심하고 미련을 버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지켜보자, 이런 자세로 정치인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정치에 속을 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치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